18세 이상 시청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18세 미만이라면 시청을 삼가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아름다운 젊은 여성과 함께 정글에 갇혀 21일 동안 살아남아야 한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 미션을 완수하면 10만 달러를 받을 수 있다면? 오늘 방송에서는 아프리카 사바나에서 펼쳐지는 21일간의 생존 도전을 함께합니다. 한 남성과 한 여성이 완전한 야생에서 생존해야 합니다. 음식과 물을 가져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옷도 입지 않은 채 도전을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 21일을 끝까지 버티면 상금 10만 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성 참가자는 37세의 샘으로 야외 캠핑과 다양한 생존 기술을 연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성 참가자는 38세의 사라로 낚시와 야외 활동을 즐깁니다. 두 사람은 차량을 타고 도전 장소로 이동한 후 프로그램 규칙에 따라 옷을 모두 벗어야 했습니다. 처음엔 다소 어색했지만 서로 친근한 포옹을 나누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챙겨온 도구를 점검했습니다. 샘은 칼을 선택했고 사라는 활과 화살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지도를 꺼내 동선을 연구했습니다. 반경 16km 내에는 단 하나의 수원만 존재하기 때문에 21일 동안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그 근처에 야영지를 세워야 했습니다. 두 사람은 북서쪽으로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길을 걸으며 대화를 나누던 중 같은 도시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라는 이건 운명일지도 몰라요. 도전이 끝난 후에도 친구로 지낼 수 있길 바래요. 라고 말했습니다. 오후 2시가 넘어서야 두 사람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는 사자, 표범, 코끼리 등의 동물 발자국이 가득했습니다. 샘은 이곳이 야생동물들이 모이는 수원 중심지라고 판단했습니다. 사라는 호숫가 주변을 탐색하다가 천연 울타리 역할을 하는 나무 던부를 발견했고 그 근처에는 동물 발자국이 없었습니다. 커다란 나무가 그늘을 만들어주지만 물가와 다소 가까운 점이 아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이상적인 야영지처럼 보였습니다. 사라는 나뭇가지를 모아 땅에 박아 악어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샘은 가시나무 가지를 잘라 둘레에 둥근 보호막을 세웠습니다. 야영지는 빠르게 완성되었지만 식수 확보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호수가 바로 앞에 있지만 수많은 동물들이 목욕을 한 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끓여 마셔야 했습니다. 샘은 오랜 시간 불을 피우려 애썼지만 실패했습니다. 결국 사라는 말라버린 코끼리 똥을 주워와 불을 붙이는데 성공했습니다. 불이 있으면 물을 끓여 마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기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물을 마신 후 생존의 4가지 필수 요소 중 3가지 음식, 물, 쉼터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2일차 사라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 바구니 덫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나뭇가지와 덩굴을 엮어 틀을 만들고 여기에 가로로 가지를 엮어 빠르게 덫을 완성했습니다. 그녀는 통통하고 커다란 애벌레를 미끼로 사용하며 이걸 거부할 물고기는 없을 거예요 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녀는 과거에도 바구니 덫으로 개, 거북이, 메기를 잡아본 경험이 있어 이번에도 성공을 기대했습니다. 한편 샘은 활과 화살을 들고 사냥에 나섰지만 온종일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3일차 배고픔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사라는 물고기 덫을 확인했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18일이 남았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생존이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야영지로 돌아오던 샘은 호수에서 악어를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어제 이 호수에서 목욕을 했다고? 그는 아찔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밤이 되자 긴장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둘은 가벼운 놀이를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즉시 일어나 경계태세를 취했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 표범일지도 몰랐습니다. 불이 없었다면 진작에 공격당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더 큰 소리가 들렸고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 악어 한 마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긴박한 순간 속에서 두 사람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4일차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사냥을 나섰지만 하늘을 나는 오리떼를 보고도 한 마리도 맞추지 못했습니다. 물고기 덫을 확인하러 간 사라는 호숫가에서 악어의 시선을 발견하고 간신히 도망쳤습니다. 5일차 극심한 배고픔 속에서 사라는 용기를 내어 다시 덫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메기 한 마리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알지 못하는 사이 악어 한 마리가 그녀를 뒤에서 조용히 노리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사라는 가까스로 물가를 빠져나왔습니다. 서둘러 야영지로 돌아온 두 사람은 불을 피우고 물고기를 구웠습니다. 오랜만에 단백질을 섭취하며 만족스러운 식사를 했습니다. 7일차 호숫가에서 3마리의 악어가 야영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둘은 심각한 위협을 느꼈습니다. 만약 악어들이 동시에 공격한다면 몇 분 만에 산산조각이 날 수도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폭우가 내렸습니다. 비바람 속에서 두 사람은 방수 대책이 없어 서로 부둥켜 안고 체온을 유지하며 버텼습니다. 11차. 샘의 상태가 점점 좋아졌습니다. 오늘 두 사람은 더 멀리 나아가 사냥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3시간 넘게 걸었지만 동물을 발견하지 못했고 발자국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샘은 더 멀리 가자고 했지만 해가 점점 저물고 있었습니다. 사라는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고 결국 두 사람은 길을 되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올 때는 해가 왼쪽에 있었는데 돌아가는 길에는 오른쪽에 있었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같은 방향이어야 하지만 주변 풍경이 점점 낯설어졌습니다. 사실 태양은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방향을 착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4시간 동안 원을 그리며 빙빙 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사라는 동물들이 남긴 작은 길을 발견했고 이를 따라가면 물이 있는 곳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해가 지기 직전에 두 사람은 익숙한 호수를 발견하고 무사히 야영지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냥은 두 사람을 극도로 지치게 했고 의견 충돌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11일, 샘은 칼로리 소비를 줄이기 위해 전략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오직 물만 마시고 자면서 거북이 호흡 기술을 사용해 21일까지 버틸 계획이었다. 그러나 사라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렇게 계속 피하기만 한다면 더 이상 생존 도전이 아니라며 반대했다. 포기하지 않기로 한 그녀는 다시 한번 물고기 바구니를 확인하러 갔다. 하지만 물고기는 전혀 잡히지 않았고 오히려 거머리에게 공격당했다. 그러던 중 그녀는 갑자기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거머리도 구워 먹으면 식량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다. 그녀는 재빨리 은신처로 돌아가 거머리를 바싹 구웠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웠다. 배고픔을 달래며 한 입 베어 물자 거머리에서는 마치 소시지 같은 향이 났다. 그러나 샘은 먹기를 거부했다. 그는 최고의 생존 전문가조차도 이 음식을 시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12일, 사라는 식물 섬유로 밧줄을 만들고 날카로운 가시를 미끼로 삼아 낚싯대를 제작했다. 그녀는 호숫가에서 낚시를 시도하기로 했다. 좋은 낚시터를 찾았지만 물이 너무 깊었다. 결국 다른 곳을 찾아 나섰고 그 과정에서 그녀는 거대한 악어를 발견했다. 너무 놀란 그녀는 즉시 낚시 계획을 포기했다. 배고픔보다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이처럼 두 사람의 차이는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다음 이틀 동안 샘은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것이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캠프에 머물며 매일 나무와 물을 모으는 데 집중했다. 하지만 그는 점점 더 지쳐갔고 불평이 끊이지 않았다. 반면 사라는 샘이 매일 물만 끓일 뿐 식량을 찾으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수일 동안 아무런 수확도 없자 그녀는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과연 내가 이 도전을 끝까지 해낼 수 있을까? 제15일, 샘은 캠프 주변의 마른 장작을 모두 모아 불을 유지했다. 하지만 이제 더 멀리까지 나가야 나무를 찾을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그의 정신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다. 그날 사라는 사냥을 나섰다가 야생 감자를 발견했다. 감자는 탄수화물이 풍부한 식량이었다. 그녀는 기쁜 마음으로 커다란 감자를 여러 개 캐냈다. 그러나 캠프로 돌아오자 샘이 그녀에게 말했다. 그녀가 가져온 것은 감자가 아니라 뱀혀라는 식물이었다. 이 식물은 전분이 포함되어 있지만 성분이 비누와 비슷해 먹으면 복통과 심한 구토를 유발한다고 했다. 기대가 사라지자 사라는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배를 채울 희망이 생겼다고 믿었지만 결국 그녀는 캠프에서 주저앉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다음 이틀 동안 비가 계속해서 내렸다. 제18일, 사라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물만 마셔서는 체온을 유지할 수 없었다. 그녀는 힘든 몸을 이끌고 재료를 모아 직접 빗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비마기를 만들었다. 그러나 샘은 돕지 않았다. 그는 굳이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제19일, 드디어 도전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단 이틀만 더 버티면 10만 달러를 받을 수 있었다. 그날 사라는 사냥을 나섰고 샘은 처음으로 홀로 먹을 것을 찾아 나섰다. 그는 나무에서 통통한 애벌레들을 발견하고는 흥분했다. 이 작은 생물들이 단백질 공급원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샘은 애벌레들을 한가득 모아왔다. 오후가 되자 사라는 또다시 허탕을 치고 돌아왔다. 실망한 그녀는 절망감에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샘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그녀에게 물을 더 마시라고 권했다.
그때 사라는 솥뚜껑을 열어보고 깜짝 놀랐다. 안에는 샘이 모아온 애벌레들이 가득했다. 갑자기 그녀의 침울했던 마음이 사라졌다. 이 8마리의 애벌레는 닭고기 너겟 6조각과 비슷한 칼로리를 제공했다. 보기에는 혐오스러웠고 잘못 먹으면 입안에 가시가 찔릴 수도 있었지만 사라는 행복한 표정으로 한 마리씩 먹어치웠다. 덕분에 두 사람은 오랜만에 편안한 밤을 보낼 수 있었다. 그러나 한밤중 사고가 발생했다. 야수의 울음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어둠이 짙게 깔린 숲속에서 두 사람은 공포를 느꼈다.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 확인한 결과 3마리의 사자가 접근하고 있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다행히 그들은 가시덤불 울타리와 모닥불을 이용해 방어할 수 있었다. 마침내 날이 밝았다. 두 사람은 지도를 보며 북쪽으로 5km만 더 가면 구조 지점에 도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험난했다. 사자들의 영역을 통과해야 했고 그 뒤에는 가파른 산길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4시간 이상 걸었지만 아직 산길 입구조차 보이지 않았다. 다음 도전은 더욱 위험했다. 특히 사라에게는 치명적이었다. 그녀의 다리는 점점 힘을 잃었고 떨리는 발걸음으로 좁은 벼랑길을 지나야 했다. 엄청난 노력 끝에 두 사람은 마침내 정상에 도착했다. 그 순간 멀리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왔다. 지난 21일 동안 겪었던 고난이 떠오르며 강인했던 샘조차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